그래서 이제 2강 마지막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예, 제 책에서, 예, 브라우저 쪽에서 조금 뭐 쓰이는 것들, 제 책이 노드라서 사실 브라우저 쪽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근데 프론트엔드 브라우저 쪽이 나오긴 하니까 거기서 뭐 쓰이는지 정도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마련한 챕터예요. 초판에서는 XML HTTP 리퀘스트를 썼는데 이거 솔직히 너무 복잡하고 요즘 이거 써서 코딩 하시는 분도 거의 없고 해가지고 그냥 엑시오스를 골랐어요. 패치를 할까 하다가 엑시오스를 할까 하다가 그냥 엑시오스를 했는데, 왜냐면 패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런 데서 좀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이슨 같은 거 처리하려면 코드 몇 줄 더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게 귀찮아서 그냥 AJAX 요청할 때 엑시오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엑시오스 이렇게, 예, 스크립트 하나만 넣으시면 그 아래에서부터 엑시오스 그냥 계속 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 하나 넣으시고 브라우저에서 밑에 이렇게 넣으세요. 노드에서는 엑시오스 사용 방법이 다른데 브라우저에서는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제가 이거 제 홈페이지인데 제 홈페이지의 실제 주소거든요. 그 주소를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게 제가 뚫어놨어요. 그래서 엑시오스 방금처럼 여기 스크립트 넣으시고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HTML 만들어서 실행하면 실제로 응답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제 서버로 요청을 보내고 제 서버는 이렇게 리절트 응답을 보내주겠죠. 실제로는 데이터 안에 들어있어요. result.data 안에. 그리고 항상 비동기, 이렇게 남의 서버 요청 보내는 것도 비동기인데 비동기는 항상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제 서버가 제 블로그 자주 죽잖아요. 그래서 예, 운 나쁘게 제 블로그가 죽었다. 그러면 이렇게 캐치로 가겠죠. 응답 실패해서. 예, 그런 경우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프로미스는 캐치도 꼭 항상 붙여두세요. 실패할 경우. 근데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 게, 엑시오스 get이 프로미스를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엑시오스 get, 얘가 콜백 지원하는 함수인지 프로미스 지원하는 함수인지 이거 솔직히 모르잖아요? 이거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식 문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외우셔야 돼요. 얘가 프로미스 지원하는 함수였나? 예, 그걸 외우셔야 됩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안 외우면 모르거든요. 다행히 엑시오스 get은 프로미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then과 catch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then catch 붙일 수 있으니까 얘를 await로 바꾸면 이렇게도 되겠죠. await 하면 항상 오른쪽부터 먼저 실행하고 await, then 된 다음에 그게 result로 이렇게 온다는 거. 그래서 async await도 붙일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ost 요청. 브라우저에서 보통 get과 post 요청을 많이 보내는데 get과 post의 차이는 제가 4강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REST API 할 때 알려드릴 건데, 뭐 일단 post는 서버에 데이터를 같이 보낼 수 있는 요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로그인 이런 거 있죠. 회원 가입할 때 그 제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런 거 같이 서버로 보내서 검증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때 post 많이 써요. 데이터를 같이 껴서 보낼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포스트 라우터도 하나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HTML에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폼 데이터, 이 폼 데이터 객체는 보통 이미지 업로드나 파일 업로드, 동영상 업로드 할 때 많이 쓰거든요. HTML에 폼이라는 태그가 있는데 폼 태그도 이미지를 전송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 엑시오스 쓴다 그랬죠. 엑시오스는 이미지나 파일, 동영상을 전송할 때 이렇게 폼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보내야 돼요. 폼 데이터에다가 데이터 넣어서 보내기. 이게 엑시오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나중에 업로드를 하는 예제가 나오거든요. 그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그냥 잠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이거는 제가 9장에서 직접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6장 아니면 9장. 뒤에 이미지 업로드 할 때 제가 직접 해볼게요. 이렇게 폼 데이터 만들어서 여기다가 어펜드에다가 제로초 대신에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미지를 넣어서 이렇게 포스트 할 때 같이 폼 데이터 보내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encode URI 컴포넌트, decode URI 컴포넌트, 이거는 그냥 아주 사소한 건데 가끔 주소창에 한글 입력하면 서버가 그 한글을 못 알아먹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주소창에는
그 아스키 코드라 해서 아스키 코드라고 있거든요. 요것만 입력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어딨어? 여기 빨간 글자들. 주소창에는 요것만 넣는 게 가장 안전한데 여기에 한글 없죠 지금? 아스키 코드에는 한글이 없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한글을 올리면 서버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에러를 뿜거나 아니면 아예 무시를 해버리거나. 그 노드도 가끔 그런 경우 나오거든요. 이게 그 항상 한중일 이렇게 한자 문화권에 들어있는 그런 나라는 그 좀 슬픈 게 있어요. 영어권 국가가 아니면 그 서버 같은 데서 그 언어를 처리할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코딩 이런 문제, 인코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슬픈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주소에다가 한글을 넣을 때는 웬만하면 include URI component라는 함수로 감싸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include URI component 좀 길죠? include URIC가 대문자예요. URIC L 아닙니다. URL 아니에요. URI예요. 이게 제가 슬픈 그게 있는데 제 책에 오타가 있었는데 이걸 제가 실수로 저도 L이라고 적어버려가지고 대형 오타를 낸 적이 있어요. 책 목차에 그냥 오타가 들어갔던 그 슬픈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URL이 아니라 URI라는 거. 요즘은 URL이라고 잘 안하고 URI로 많이 써요. URL은 서버에 있는 파일 위치를 가리키고 URI는 그 서버에 있는 자원의 위치를 가리키거든요. 이제 파일 위주에서 자원 위주로 넘어갔기 때문에 URL이 아니라 URI를 많이 씁니다. 아이덴티파이어. 로케이터가 아니라 아이덴티파이어로 바뀌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인코드를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인코드 URI 컴포넌트 하면 노드가 이걸로 바뀌거든요. 이게 이제 아스키 코드에서 얘네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버로 전송이 되죠. 서버로 전송이 되면 대신에 이거를 다시 해독을 해야겠죠. 해독을 할 때는 decode URI 컴포넌트, 그걸 하면 다시 노드로 돌아와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주소에 한글이 들어갈 그런 경우, 주소에 한글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인코드 URI로 감싸서 안전하게 처리를 해주시고, 서버에서는 그거 받아서 다시 디코드 URI 컴포넌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HTML은 변수선언 이런 거 못하잖아요. 변수선언 이런 건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이죠. 근데 HTML 태그에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기는 해요. 리스트, 데이터 아이디, 데이터 유저 잡 이런 식으로. 대신 이거의 단점은 공개된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다. 왜냐면 누구나 이 데이터를 꺼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제로초하고 비밀번호 해서 데이터 패스워드에서 비밀번호 적으면 해커들이 아주 신나서 다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개도 되는 데이터들은 여기 HTML에다가 간단히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 저장하는 방법이 이렇게 데이터셋 유저잡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태그를 선택하시고 그 태그 데이터셋 유저잡 이렇게 하면 데이터 유저잡이라는 속성 애트리뷰츠가 생겨요. 여기 유저잡에서 여기 두 번째부터는 대문자가 된다는 거. 앞에 데이터는 떼버리고 여기 J 있죠? 이게 대문자가 된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반대로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방금 이걸 말한 거죠. 데이터셋 몬스 셀러리 하면 데이터 몬스 셀러리 이렇게 생기고, 얘는 반대로 이렇게 바뀌고, HTML과 자바스크립트 간에 데이터 교환이 되는 거죠. HTML과 자바스크립트 간의 데이터 교환,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솔직히 이걸 실무에서 자주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 책에서 리액트 같은 거를 못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썼거든요. 리액트 같은 거 쓰기가 힘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썼는데, 실무에서는 보통 데이터 애트리뷰츠 이거 잘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알아두면 좀 유용할 때가 있겠죠. 가끔씩 HTML에서 데이터 저장 못해서 답답한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 아이디 이렇게 태그로 넣어두면 되거든요. 속성으로 알아두시면 어쨌든 편리하실 거예요, 이 기능 자체.